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렸습니다. 2024년 8월 2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거의 뭐 폭락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약세를 보였고, 이 부분 오늘 좀 많이 고심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또 폭락하던 장, 또 급락하던 장들을 여러분과 함께 뭐 많이 경험을 했죠. 하지만 뭐 항상 같습니다. 이런 폭락과 급락을 맞이할 때는 참 힘들고 어렵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뭐 본능적으로 그렇게 나오는데, 또 차분히 또 분석하고, 또 면밀히 또 지표들 움직임들, 시세적 움직임이라든지 또 여러 어떤 경제 지표 비롯해서 수급 동향들을 파악하면서 그래도 냉정을 찾고, 이 상황이 어떤지 냉정하게 판단을 하면서 또 전략을 짜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제 오랜 기간, 지금 5년째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함께 주식시장을 헤쳐나가고 있는 어떤 이런 과정들은 결국은 단순히 주식시장을 분석하는 거에 더해서 또 멘탈적인 부분들, 또 감정적인 부분들을 또 아우르는, 또 관리해가고 이제 그런 것들을 다져가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뭐 이제 강세 상승 흐름들을 좀 내는 장세가 상반기에 펼쳐졌죠.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이제 가시적으로 시장에서 그 받아들여진다는 게, 이제 가시적으로 이제 그 시점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가이드가 잡혔죠. 언제쯤 할 거고, 그리고 이제 금리에 대한, 그리고 물가에 대한, 시장에 대한 리스크가 이제 거의 뭐 사라졌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 금리, 물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근데 뭐 경기라든지 또 이제 기술 혁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시장의 무게추가 가면서 상반기는 기술 혁신을 통한 미래 기대감들이 시장에 상당히 반영되면서 강세 흐름을 보였었습니다. 많은 투자가 필요한 AI 분야에서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 큰 수혜를 실적적으로 보면서 시장을 리드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죠.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 넥스트 레벨이 필요합니다. 그 AI 투자로 다른 기업들이 잘 버느냐, 상용화 단계로 넘어가느냐, 그 단계 전에는 조금이 이제 덜컹거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장의 구간, 레벨, 단계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뭐 최근에는 뭐 산업재라든지 기계업종, 뭐 다우지수 쪽에 이제 있는 업종들이 이제 빅테크 조정을 메꿔주는 그런 어떤 역할들을 좀 잠시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주도 업종이 재차 무너지는, 재차 이제 중요한 어떤 레벨, 지지선 이런 것들을 좀 이탈하면서 우르르 전체 시장적인 리스크로 이렇게 하락을 급하게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 한번 좀 체크해 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현상은 이렇게 좀 흘러가고 있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완전히 시나리오적으로 없었던 건 아닙니다. 최근에 이제 주도 업종에 대해서 보수적인 의견을 드렸고, 일부 메이저 수급들은 또 헬스케어 업종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주도 업종이 더 여기서 또 밑으로 내리꽂혀지면 전체 지수 자체가 흔들리거나 변동성이 생기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드리고, 실전적인 대응 전략이 어떤 걸 가지고서 대응하는 게 필요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마감부터 해보죠. 오늘 코스피 지수는 3.6% 하락했습니다. 굉장히 세게 빠졌죠. 3.6%. 거래대금은 12조 8천억 정도, 하락 종목수가 870 종목이고요. 상승 종목수가 60여 종목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4.2% 빠졌어요. 4.2%, 진짜 많이 빠졌어요. 거래대금이 6.4조니까 어제도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어제 상승이 조금 좀 약했어요. 뭐냐면 상승률이 뭐 약했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어제 반등했는데 거래대금이 너무 작았어요. 그러니까 진성으로 강하게 반등한 건 아니었다는 거죠. 어제 마감 때도 이제 말씀드리긴 했지만 하락 종목 수가 1,400 종목입니다.
그래서 어제 조금 느낌이 좀 쌓였어요. 예. 표면적으로는 반등인데 뭔가 이제 불트랩 같은 느낌이잖아요. 어제 미국에서도 엔비디아가 굉장히 과도하게 반등을 세게 했거든요. 그게 좀 과도한데? 예. 반등 뭐 5%씩, 뭐 6%씩, 4%씩 이렇게 며칠 상간으로 하면 되는데 한 방에 그냥 10몇 프로가 반등하는 게 조금 좀 이상했죠. 예. 오늘 그래서 코스닥은 140 종목 상승했고 하락 종목 수가 1400 종목 완전히 그냥 내려앉았고, 특히나 이제 오늘 선물 쪽에서 외국인이 2만 계약을 순매도했습니다.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8천억대, 7천억대 순매도,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은 1,500억 정도 순매도하면서 양시장 뭐 엄청나게 지금 매도하는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선물 동반해서 엄청나게 매도하는 흐름을 보였고, 미국 증시 나스닥 중심으로 2.3% 빠졌고 S&P 1.3%, 다우가 1.2%. 야, 근데 우리나라 증시하고 니케이 증시, 아시아 증시는 왜 이렇게 폭격 맞은 것 같냐라고 한다면, 나스닥 선물이 오늘 장중에 굉장히 급락을 했습니다. 급락한 이유는 인텔이 실적 발표했는데 기대치보다 못 미쳤고, 또 이제 아마존도 매출이 또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면서 시간 외 애프터마켓에서 급락을 했어요. 아마존 7.9%, 그리고 인텔이 나스닥의 시총 상위 41위입니다. 인텔이 19%, 20%, 예, 그냥 한 방에 20%가 날아가 버리는, 애프터마켓에서 이런 어떤 현상이 벌어지면서 아시아 증시, 장중에 열렸던 아시아 증시를 완전히 초토화시켰고, 거기에 뭐 엔비디아 같은 기업도 3.5%, 애프터 이제 시간 외입니다. 그리고 ASML 홀딩스, 이제 시장을 주도해왔던 종목들 있잖아요. 시장을 주도해왔던 종목들 중심으로 완전히 굉장히 크게 빠지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1차 상승, 2차 상승, 3차 상승 파동 뒤에는 이제 조금 조정의 기간이 길 수 있다. 최근에 이제 고점을 다시 재경신하지 못하고 내려앉고, 어쨌든 낙폭을 지금 보이는 흐름들을 나타내고요. 주도 업종의 주도주죠. TSMC 이렇게 이제 내려앉는 모습들, ASML 홀딩스,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SK하이닉스 같이 그냥 쭉 빠져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현상들, 뭐 반면에 헬스케어 업종은요, 뭐 버텍스 파마슈티컬스, 뭐 리제네론, 뭐 아스트라제네카 이런 기업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할로자임 뭐 빠지지 않았어요. 예. 존슨앤존슨도 뭐 이런 상황에서 헬스케어 업종은 이제 미국장에서 아멕스 생명공학 지수 오히려 상승, 다우 건강 이제 관리 서비스 상승, 아멕스 제약업종 지수도 오히려 상승. 그래서 미국장에서도 이게 이제 시장적인 리스크라기보다는요, 이제 뭔지 아시겠죠? 예, 시장 리스크가 아니에요. 전체 시장에 대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AI 종목들 과도하게 올랐던 것들, 기대만큼 못 나온 것들이 하락하면서 전체 지수를 좀 내려앉히는 거지, 업종으로는 좀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준 게 미국에서도 헬스케어 업종 지수는 나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뭐 경기 침체에 대한 굉장히 큰 우려 내지는 경기 침체가 올 것 같다 하면, 우리가 이제 뭐 신용 뭐 부도 수합 스프레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리스크적인 어떤 지표들이 굉장히 좀 급등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뭐 환율 부분도 있을 겁니다. 환율 부분도 이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뭐 그렇게 이제 이게 우리가 뭐 올라가거나 하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이 기대했던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확실해졌기 때문에 또 변동성을 보이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왔던 그런 수급 주체들이 한번 차익 실현하고 가는 그런 구간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가운데 결국은 우리가 어쨌든 뭐 미국장에서도 헬스케어 업종의 주요 종목들은 강한 기조 내지는 시장 방어적인 흐름을 보여줬다는 거, 이거를 좀 우리가 미국 시장에서 투자의 힌트를 가지면 될 것 같고요. 국내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121선 이탈하면서 장기 평선의 어떤 지지 라인까지 내려올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고, 오늘 수급은 완전히 깨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의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 뭐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최근에 장기 이평선을 240, 480 장기 이평선을 이탈을 했죠. 이탈한 거는 좀 의미가 있어요. 이게 빨리 회복이 돼버리면 여기서처럼 빨리 회복이 되면 되는데, 여기서처럼 이렇게 끌어버리면 23년도 10월 달처럼 끌어버리면 2달 이렇게 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이게 뭐 여기서 뭐 좀 돌려지고 이전 저점인 요 736포인트 요 정도를 깨진 않는 선에서 한다면, 그 선에서는 제가 볼 땐 저가 매수를 단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흐물흐물 미국장도 계속 폭락하고 하면 뭐 깰 수 있겠죠. 깬다면 저 같으면 요 자리에서는 특정 업종과 종목을 정말 대놓고 저가 매수를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를 좀 기다리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의 흐름이 오늘 종가가 저가로 마감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확률이 훨씬 높죠. 그래서 서둘러서 성급하게 저가 매수를 바로 당장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외국인 선물도 이제 그냥 하방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뭐 반등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추가적인 하락의 가능성이 좀 확률상은 높다. 헬스케어 업종도 3% 빠졌고요. 시장보단 덜 빠졌어요. 제약업종 지수도 시장보단 덜 빠졌어요. 2차전지는 오히려 올랐어요. 2차전지 업종 오히려 올랐습니다. 낙폭이 과대했다는 거죠. 더 이상 팔 거 없어. 이런 거죠. 그래서 오늘 LG엔솔도 0.7% 상승으로 2차전지 업종이 낙폭 과대로 반등했는데요. 저가 매수를 2차전지를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이제 세부적인 전략이 되겠죠. 그런 것들이 세부적인 전략이 되겠죠. 단순히 주식시장이 떨어졌다고 야 아무거나 담아버리자, 이건 그냥 제대로 된 투자를 하는 게 아니겠죠. 오늘 2차전지 종목들이 LG엔솔, 삼성SI, 포스코 퓨처엠 이렇게 상승했고, 방어주, 유틸리티, 통신주라든지 이쪽 SK텔레콤이 플러스, KT 플러스, 그렇죠? 또 하이브 같은 엔터, 그리고 이제 코스닥에서 에코프로, BM 플러스. 2차전지가 이제 그나마 좀 강세를 띄웠고, 반도체는 오늘 7.7%. 이게 시장을 이제 하락 주도를 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도 SK하이닉스가 10% 떨어진 거, 이거 보기 힘든 그 숫자죠. 121선 완전 이탈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뭐 삼성전자도 뭐 예외 없죠. 4% 약세 띄었고, 오늘 뭐 전방위적으로 다 빠졌기 때문에 뭐가 더 전체 시장의 흐름으로 빠졌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니케이 증시 5.8%, 대만이 4.4%, 그나마 우리나라가 덜 빠진 셈이네요. 홍콩이 2% 빠졌고요. 상해가 0.8%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많이 밀리는 흐름을 보였고, 새삼 이제 뭐 그런 내용도 보이는데, 어쨌든 뭐 인텔이 2분기 실적이 부진하다 해가지고 뭐 직원도 줄이고 배당도 중단하겠다. 파운드리
위탁 생산 부분의 적자 폭도 커졌다. 뭐 미래를 위한 어떤 적자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뭐 절감을 하겠다. 아마존 같은 경우도 AI 인프라 구축 비용이 급증했다 해가지고 뭐 매출이 시장 기대에 좀 부합하지 못했다. 미래를 위한 투자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하락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끝났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좀 어리석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시장에 대한 어떤 부분들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죠. 주식시장 약세와 그에 따른 전략에서 이거는 예전에 이제 체크를 해드린 부분이에요. 시장의 관심이 금리일까요, 물가일까요? 시장의 관심은 이제 이게 아니죠. 글로벌 메이저 자금, 국내 큰손 자금, 저금리 환경에서 시장을 그리고 있어요. 저금리 수혜 영역에서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장의 어떤 조정 구간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업종은 너무나 명확해요. 미국 대선이라는 불확실성 소용돌이까지 있어요. 경기에 대한 지금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죠. 헬스케어 업종이 경기하고 뭔 상관입니까? 빅테크 종목들은 최악 실현 매물로 변동성이 확대될, 뭐 이거는 좀 예상이 됐던 수준이라서 지금 뭐 인텔 빠지고 아마존 빠지고 하는 것들, 엔비디아 빠지는 것들은 뭐 이상할 건 없단 말이에요. 이상할 게 없다는 게 아니라 빅테크들은, 테크 종목들은 차익 실현 내지는 이렇게 변동성을 크게 보일 거는 좀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이에요. 어느 정도.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느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대응 전략을 갖고 있는 게 필요하겠죠. 일단 미국 시장이 엊그제 반등이 좀 특이했어요. 엔비디아가 뭘 저렇게 갑자기 급등을 하지? 라는 그런 부분이 컸죠. 여기 보시면 장중에 14%, 그렇죠? 종가 기조로 12% 급등했어요. 빠지다가 갑자기 급등했는데 그 다음날 플러스 내다가 확 내려앉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뚝 이제 시간으로 또 빠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그 단기적으로 약간 불트랩 성격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났다. 약세 조정, 불트랩. 그래서 조금 조정의 기간을 가지는, 앞서 뭐 엔비디아가 제일 중요하니까요. 지금 시장을 이끌고 있는 주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조정을 받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전체 시장에 대해서는 좀 쉬어간다. 그럼 쉬어갈 때 모든 종목이 다 쉬냐, 다 약세냐, 그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전략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야, 아직도 뭐 시장 안 좋네, 이런 거는 이제 일반 대중 투자자의 시각이죠. 인공지능, 반도체, 테크 주식 중심으로 급락, 주도한 그룹이 급락을 받는 겁니다. 근데 이제 미국 국채금리가 급락한 거는 좀 뭐랄까, 경기 침체 가능성이 진짜 있는 건가? 뭐 전 모릅니다. 모르는데 시장이 이거는 조금 우리가 미국 국채금리가 지금 이렇게 보시면 4%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이거는 좀, 야, 경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려를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 혹은 올해 금리 인하를, 지금 FOMC 금리 인하 한 3번 정도 이렇게 열리잖아요. 3번 정도 열리잖아요, 하반기에. 근데 3번 인하할 걸로 예상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 좀 퍼지고 있어서 그걸 미리 선반영하는 건가?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뭐 경기에 대한 얘기죠, 결국은. 아, 경기 안 좋을 거니까 이렇게 3번은 내려야지, 뭐 이런 식으로 시장은 좀 시위를 하는 그런 느낌이죠. 일단 요게 시장이 조금 불안정하게 하는 변동성의 요소가 될 것 같고요. 일본장 뭐 엄청나게 폭락했죠. 일본장이 장기 평선까지 내려왔어요. 야, 이거는
진짜 세게 빠진 거죠. 근데 이 음봉을 이렇게 크게 만들었으면 뭐 어느 정도 좀 하락 저점에 다다른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좀 해볼 수 있어요. 선물이 역대급으로 순매도 뭐 막판에 좀 걷어들였습니다. 장중에 26,000계약 이렇게 좀 순매도했고, 뭐 국내 시장을 주도했던 SK하이닉스가 10% 이제 급락하고 주요 지지선을 이탈을 했죠. 경기 침체론에 대해서 시장이 반응하는 거예요. 예, 위험 요소. 이게 좀 위험 요소죠. 또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환율의 추이를 살펴봤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예, 시장이 리스크한 어떤 흐름의 구도로 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의 약세 변화. 그래서 FMC 7월 FMC에서 연준은 예상대로 금리 동결과 함께 금리 인하 가능성을 구체화했고요. 9월 이후 피봇 시행 기대감을 높였어요. 이제 시장은 관심사가 금리와 물가가 아님이 확실히 증명된 것이 bad is bad. 우리가 뭐 실업률 높아지면 안 좋은 건데 주시장은 오히려 상승해. 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bad is good, good is bad 이런 식으로 시장이 움직였죠. 좋은 소식 나오면 떨어지고 안 좋은 소식 나오면 올라가고 그랬었죠. 그게 이제 뭐가 주도했었어요? 빅테크들이 주도했죠. 근데 지금 이제 반대예요. 배드 뉴스 나오니까 시장이 안 좋게 반응해요. 이건 무슨 얘기냐? 이제 시장은 관심사가 금리하고 물가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7월 미국 ISM 제조업 지수 경기랑 연관 있죠. 이게 50 이하로 떨어졌어요. 46.8로 떨어지고 일부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을 하회하자 어떻게 됩니까? 야, 이거 경기 침체 불안감. 근데 아까 실적 보니까 그게 무슨 경기 침체 때문에 발생한 실적 뭐 저하입니까? 아니죠. 시장이 이렇게 좀 반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그 관심사는 결국은 경기예요, 경기. 경기가 괜찮다는 것만 지표로 또 확인되고 나타나고 또 이렇게 되면 괜찮은데 혹여 또 기업들 실적 발표가 안 좋거나 이러면 또 이제 시장이 이 약세기가 조금 더 길어지는 거죠. 그리고 미국의 AI 트렌드로 기술주 상승에 따른 피로도 많이 높아져 있죠. 낙폭에 대한 폭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어떤 전략으로 대응을 해야 될까? 일단은 뭐 경제 지표 악화가 지수로 직결되는 장세인 만큼 관련 매크로 지표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죠. 경기 침체 우려 관련 이벤트는 7월 미국 고용보고서 오늘 밤 9시 반, 또 ISM 서비스업 PMI 지표 8월 5일. 그래서 지나친 고용에 대한 어떤 경색 내지는 예상치 하회는 경기 침체 우려로 연결돼서 위험 자산 선호를 위축시킬 걸로, 위축을 야기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뉴스대로 시장이 움직이는 경기의 민감도를 가지는 시장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 미국 대선도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하반기에 이어질 거라 봅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하는 가운데 오늘 하이브 대표적으로 엔터 2차전지 낙폭과대 통신 경기 방어 이쪽 상승, 미국장에서는 헬스케어 업종이 방어적으로 일부 종목 상승하면서 지금의 시장에서 다른 모습을 보였죠. 우리가 뭘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번 조정을 어떤 업종을 기회로 봐야 되는지는 명확히 계속 시그널을 시장은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켓은 예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도 그 누구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불확실성은 모두가 떠안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있습니다. 뭐가 확실하냐? 지금 시장 누르는 것들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증가해 나갈 기업은 시장이 돌아서는 국면에서 상대적인 강세로 빠르게 주가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실적 증가하는 기업,
무조건이 아니고요. 지금 과도하게 상승하거나 이격이 벌어지지 않은 종목이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우리는 그런 종목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매수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보유한 종목이 그런 종목이라면 현재를 인내하고, 그렇지 않았던 종목이라면 실적이 크게 증가할 종목으로 교체를 하면 됩니다. 손실 실현을 능동적인 수익 교체 전략으로 생각을 바꾸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시장에 대해서 한번 맞을 소나기 지금 맞고 가는 거예요.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금리 인하 기대감과 AI 트렌드로 시장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금리 인하가 이제 확실시 됐기 때문에 한번 차익 실현 내지는 변동성, 한번 이제 수급 손바뀜 필요하죠. 이 구간 거치고 가는 거예요, 또. 그래서 지금 뭐 실적 발표 나는데 뭐 인텔이 뭐 처참하게 뭐 미래의 어떤 산업이 위축돼 가지고, 경기 침체 같은 위축돼 가지고 저렇게 망가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잘 이해한다면 이번 약세 흐름에 대해서 조금 더 기회로 바라볼 수 있는 포인트가 보여질 겁니다. 지금 7월 24일부터 금융시장은 9월 기준금리 인하 확률을 100%로 잡고 있습니다. 시기에 대해서 지금 시장은 이제 의견이 모아졌어요. 의견이 한쪽으로 모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장이 한쪽으로 모아지면 뭔가 그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100%? 야, 금리 인하 기대를 하고 내가 샀는데 여기서 좀 한 단계 팔고 가보자. 여기서 99%만 확률이 내려가도 시장은 또 되게 변동성을 보일 수도 있겠죠. 올해 시장에서 기대하는 올해 3번 금리 인하 확률은 70% 넘기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가시성을 높게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주식시장에서는 현실화되면 거기에 따른 물량들이 나오게 돼요. 확신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는 거기에 사줄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 기대감으로 올라왔던, 그게 종목이든 우리가 금리에 대한 베팅이었든 원자재에 대한 베팅이었든 뭐든, 그 기대감으로 올랐으면 그게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거기다가 물량을 던지면 받아낼 거 아니에요. 받아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단계의 시장이 되면 차익 매물이 나오는 이유는, 스마트한 머니들은 이 확률이 작을 때 계속 매집을 하다가 시장 참여들이 이제 다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어. 다 상승한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러면 얼마나 팔기 쉬워요. 그러니까 모든 원리가 그렇다고요. 시장에서는. 자본시장. 이게 주식뿐이 아니라 모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금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지금 시장이 무슨 신용위기 뭐 그런 거냐? 그런 거 아니에요. 신용 스프레드가 우리가 이제 금융위기, 2008년 금융위기, 코로나 때 이럴 때 되게 높아졌는데 지금 보시면 어때요? 되게 낮죠. 신용 리스크라든지 이런 건 전혀 없어요. 경기 침체 확률이 높아졌다. 확률이에요. 확률이에요. 되게 높아지긴 했네요. 그래서 이제 경기 침체가 오면,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확률은 높지만 신용적인 리스크는 없다. 금융 스트레스 지수도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 그러니까 어떤 시장의 리스크라기보다는요, 조금 경기 우려가 있는 수준에서 어느 정도 많이 올라온 이제 어떤 기술 혁신의 기업들 중심으로 이제 조정 구간을 거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장이 오늘 무지막지하게 빠진 건 사실이에요. 무섭게 빠졌어요. 무섭게 빠졌고
그동안 이끌어왔던 시장을 이끌어왔던 그런 주요 종목들이 굉장히 세게 빠졌어요. 그래서 오늘 뭐 종목들을 보면 야 이게 그러니까 어제 좀 특이했어요. 삼성전자도 그렇지만 SK하이닉스가 어제 음봉으로 좀 밀리는 게 좀 조금 느낌이 싸한 느낌이 있었죠. 어쨌든 조정 구간을 좀 거치는 과정에 있고, 이런 가운데 우리가 실전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어떤 전략 이야기를 같이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한번 시장에 대해서 전략을 가진다면 괜찮은 성과들을 낼 수 있는 또 좋은 어떤 가격적인 메리트를 보이는 기회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정말 무시무시하고 참 어려웠고, 이번에는 라는 생각 들게 했는데요. 조정 기간이나 폭은 좀 길어지거나 이제 그 폭이 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우리가 또 기회로 볼 수 있는 것들은 또 기회를 보고, 또 포트폴리오를 또 교체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침체한 생각보다는 능동적 생각으로 이 시기를 활용하는, 거기에 좀 에너지와 시간과 에너지를 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네, 하여튼 뭐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는 뭐 셀트리온 합병 이슈도 있었고 되게 내용들이 좀 많았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요, 제가 여기 나눔이 사이트에 올려드렸는데요. 여기 뭐 바이오 뉴스도 항상 올려드리고 있고, 산업 리포트, 기업 리포트도 올려드리고 있는데, 여기 셀트리온 제약과 합병할 경우 주식 변동이 어떻게 될 것인가 계산을 좀 해본 내용이에요. 이제 합병 비율이 1대 0.49, 회사 측 자료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해보면, 어쨌든 셀트리온이 갖고 있는 셀트리온 제약의 주식은 그 신주 배정이 제한되고 자사주에 대해서도 이제 제한되기 때문에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이제 배정을 한다면 이렇게 배정이 된다. 그래서 합병 이후 합병이 이제 셀트리온 제약 주주들에게 배정되는 셀트리온의 주식은 합병 후에 이렇게 셀트리온이 2억 2,600만 주 이렇게 되는 거에서 셀트리온과 자사주 이제 요거를 배정된 걸 빼버리면 외국인, 기관, 법인 물량, 또 개인 쪽에는 600만 주 정도. 그러니까 이게 희석되는 게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사실. 5%도 안 됩니다, 사실. 전체 주식에 대해서도. 그래서 어쨌든 회사 측은 이 희석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방어적으로, 주가가 방어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 어떤 대안들을 아마 제시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따진다면 회사 측은 분명 어떤 보완을 대안들을 가지고서 아마 제시를 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것들 기대를 한번 같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오늘 다들 힘드셨을 텐데 주말 좀 푹 쉬시고, 신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현명한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